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연구활동가 심아정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아카이브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네, 통역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통역을 맡게 된 가게모토 츠요시라고 합니다. 이곳은 여기 계신 오타 선생님이고요.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타 선생님 인사 말씀. 太田先生、挨拶の言葉をし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お願いします。太田はさっき、この映画に出演しておりますが、東アジア派に武藤先生に関わって、救援活動を行ってきております。また、登場人物の一人である斎藤寺正史君のいとこにも当たりますので、この問題についてはいろいろな点で、深く思うところがあ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오타 마사쿠니입니다. 이 영화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반일무장 전선과 구원 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갖게 됐고 등장인물인 다이도지 마사시 씨하고 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질문을 받아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질문이 바로 준비된 기자님 계신가요? 네,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김나한 기자라고 합니다. 저 오타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 보면 어떤 그 방식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듯한 내레이션들도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타 선생님께서는 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太田先生の質問なんですけど、JTBC の記者です。映画を見る中で、方法、やり方については後悔してい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おっしゃられてたんですけど、太田先生が東アジア反日武装戦線に対してどういうふうな評価をされ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彼らの活動はですね、1907年代前半から半ばにかけて行われたわけですけれども、その頃日本の社会運動、政治運動に関わる、僕自身そうでしたが、そういう人間にとって、日本近代日本が植民地支配をした問題というのは、その自覚というものは非常に希薄でした。僕自身1965年の日条約締結反対運動にも参加していましたが、その頃日本が朝鮮に対して植民地支配をしたそのことの事実に基づいて反対運動の論理を構築するっていうのは全くなかった視点です。それは長いこと戦後の日本の平和運動反戦運動の中で、どうしても反省すべき点としてあることでした。ですから東アジア反日武装戦線が1970年代前半に行った闘争の中での問題提起というのは非常にその点をはっきり自覚させる、私たちに自覚させるところだった。その点で非常に大きな意味を持っていた。それは当時も思いましたし、今もそう考えています。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의 활동이라는 것은 70년대 전반과 중반에 걸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때 사회적이거나 전체적인 운동에 관여하는 인간으로서 근대 일본의 식민지주의의 문제를 그렇게 자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회적이거나 전체적인 운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근대 일본의 식민지주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자각하거나 의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1965년에 한일회담, 한일조약 반대운동에 관여를 했었습니다만 일본이 조선에게 식민지 지배를 했다라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반대 논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본의 반정 병화 운동에 저는 일본의 반정 병화 운동이 반성을 해야 되는 점이
그들이 제기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0년대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이 문제 제기했던 것은 그 점에 대해서 자각하게 만드는 커다란 그 의미를 가졌고 지금도 그 의미라는 것은 계속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그러니까 폭탄이라는 그런 폭력적인 방식에 대해서 영화 내에서 언급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좀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追加の質問なんですけど、具体的に映画の中でその方法としてやり方として暴力であるとか爆弾っていうものを使いました、そういうふうな活動でありました。その点についての太田先生の評価っていうことをお聞きしたいので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当時の世界情勢を考えたときに背景としてはベトナムにおけるアメリカの侵略という問題があって、それに対して、ベトナムの民衆が、武力を持って抵抗していたその圧倒的なその影響力の下で世界の変革を考えようとしたときに武力を使うというのはそう疑問を持たない人が多かった時代だ。何らかの抵抗運動を起こそうとした場合に、ただそれはもちろんこの国ごとのさまざまな政治的社会的条件があるわけで、いわゆる政治的な支配が非常に洗練されたソフィストケートされた状態で、支配が行われている。つまり集会とか結社の自由とかデモとかストライキとかそういうものが認められている社会の中で一体どういう手段によってその政治的意思を表現するかという点から見た場合に当時の最初に言ったような世界情勢があったとしても日本のような高度産業社会の中で、爆弾を持って暴走するということに対しては大きな問題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당시 70년대죠. 세계 상황을 보시면 베트남에서 베트남 민중들이 미국의 침략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한 것은 매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변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근본적인 위문을 갖지 않는 채 행동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사회마다 조건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자유가 있었고 전체적인 지배가 세련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가 있고 시위를 하는 자유가 있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 변혁을 할 때 어떠한 수단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그 점에서 생각할 때 물론 세계적으로 폭력을 통한 저항이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 시대에서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되셨는지요? 또 다른 질문 준비되신 분 계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이슬기 기자입니다. 다큐 잘 봤고요. 저는 김미래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일단 이 동아시아 간의 무장 전선이 한국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무장 투쟁 운동인데 이를 어떻게 알게 되셨고 이들의 얘기를 어떻게 다큐멘터리로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원래 다큐멘터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저희 아버님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목수셨거든요. 그래서 IMF 전후로 해서 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시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노숙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듣고 이거는 좀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처지 이런 것들을 취재 조사를 해 나가고 있었고요.
이제 그것이 2005년도에 이제 완성이 돼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죠. 그리고 역시 그거는 개봉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영을 하는 그때에 그 일본에서 활동하시던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 혹은 일용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놀라워하면서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와가지고 일본에서 자신들의 그런 노가다들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그 자신들의 그 운동의 전신, 그러니까 노가다 운동의 그 전신이 있는데 그들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거를 이거 너무 생소하고 제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때는 접었었거든요. 그때가 2006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마음에 남아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는 일본의 가마가사키라고 하는 그 일본 오사카에 있는 가마가사키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었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용 노동자의 거리라고도 불리우고 그리고 많은 노숙자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 이 영화에서 첫 장면이 그 의령제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떠올랐죠.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시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우니 그때 당시에 제 옆에 있었던 후지 다케시라고 하는 그런 역사학자를 통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답변 되셨는지요? 또 질문이 준비되셨으면 저희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겨레 신문 서정훈 기자입니다. 이렇게 알게 돼서 취재를 해서 영화를 만드셨는데요. 사실 이게 70년대에 벌어진 일이고 꽤 오래된 일인데 지금 2020년에 우리가 물론 잘 몰랐던 걸 알려주는 그 효과도 있지만 이 사건을 재조명함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답변은 심화정 선생님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 최초했던 질문과 달리 작업 과정에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제가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고 그래서 항상 피해자의 자리에서만 이런 전쟁이라든지 세계사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그 인식을 해왔다면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민,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는 가해자의 자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해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가해자성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한국에 가져와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실은 서로 계속 같이 하나로 서로 자리바뀜하면서 시간적으로 자리바뀜하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 자리에서만 어떤 그 역사적 인식을 해왔다면 그거를 역으로 가해자라고 하는 자리에서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반일이라고 하는 개념 혹은 사상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70년대 다이도지 마사시가 이야기했던 반일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그런 인민들에 대해서 자기가 가해 구조와 관계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일본인 피해자로서의 일본인이었는데 가해자로서의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반일의 근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받을지 모르는데 편지를 써서 병 속에 집어넣고 바다에 던지는. 저는 70년대에 일본에서 그들이 던졌던 그 병 속의 편지가 2020년 우리에게 당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그들이 던졌던 물음들을 지금 어떻게 우리의 과제로 삼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당도한 물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영화의 시작이 가마가사키고 마지막에 동북지방의 원전 반대 운동까지 언급을 합니다.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김일의 감독의 노동하는 인간 그리고 노동의 문제 이제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식민지 시기에 탄광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했던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왜 필요했는가? 일본인들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안온함을 주기 위한 그런 대리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전후에는 일본의 인력시장의 문제로 되었고 지금 2020년 우리가 발딛고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원전으로 동원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해서 일본이 입국 반대를 안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베트남인들을 원전에 동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그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토대를 바라보는 것, 우리는 어떤 가해 구조에 있는가라는 것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타 선생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라는 게 일본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小田先生のもう質問なんですけど、ですね、東アジア反日武装戦線が日本社会で知られているのかどうかっていうのが一つで、もう一つの質問はもしその日本社会で反日武装戦線のことが知られていないなら、なぜ知られていないのか、その理由を伺いたいっていうのがもう一つ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当時の、もうほとんど半世紀前、50年前ぐらいの出来事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が、当時は事件そのものが大変大きな衝撃を与えて、何よりも爆弾を使って行為者の人に反して死者を出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もあったので、大きな反響を巻き起こしました。でもそれから約45年半世紀ぐらい経って、今の社会状況の中ではもう全く新しい世代が生まれているし、はっきりと記録に残っているとは必ずしも言えません。ただ彼らの行動、映画でご覧になってお分かりのように、彼らのことを知らなかったさまざまな人々が救援運動に携わったり、しかもさまざまな社会層の人々が携わったりしていて、彼らの存在を忘れまいという、そういうふうに思い続けている人々は全国各地に決して多くはないけれども存在しています。それから小説とか、ノンフィクションとか、あるいは芝居とか音楽とか、さまざまな形で彼らの行動を記憶した作品が残されていますから、それらを新しい世代もさまざまな形で触れることによって、必ずしも大きな広がりを今現在得ているとは言えない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彼らの思いを伝えようとする動きは確実に存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言えると思います。 거의 반세기 전에 거의 5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한시는 그 사건의 충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폭탄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리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서는 커다란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45년 이상이 지나면서 지금 완전히 세대도 달라지고 그런 기억에 그 일본 사회에서는 기억에 남아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들의 행동 그것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도 게다가 그 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다양한 사회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 구원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행동을 잊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묘사한 소설이라든지 논픽션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려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사람들이 그런 작품들을 그런 작품들과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큰 확장이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계속 그들의 행동을 전해가는 그 행동을 전달해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셨는지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한테 저기 이코노미실 김찬섭입니다. 두 분한테 좀 각각 다른 질문 좀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왜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개봉 시점이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좀 악화되어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이라든가 정치적 목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해지고, 일본도 혐한이 강해지고 이런 상황인데, 김일애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입혀졌으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요. 오타상께는 지금일수록 한일 시민연대나 시민에 대한 어쨌든 그런 교류들이 필요할 텐데 일본에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있는지 그 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2014년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2015년, 16년 좀 더 빨리 완성이 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에키타 유키코 씨라고 감옥에 계셨던 분이 나오기 전에 완성을 해서 그분이 나오시고 난 후에 그분과 함께 일본에서 상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지만 의도하지 않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하필 이 시점이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본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본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이것을 한국에 알리는 그런 다리 역할 정도, 안내자 역할 정도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70년대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도 국제적 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홋카이도에서부터 시모노세키를 통해서 그 배를 타고 그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동학혁명이라든지 혹은 서울에 공헌한 어떤 거리라든지 그 역사적 장소를 직접 그들이 걸었고, 그리고 몸소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자신들이 공부했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몸소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국제적 연대를 하려고 했다는 거, 이런 것이 제게는 되게 중요했었고, 그래서 이 시점에 어쨌든 저도 그런 그 국제적 연대를 하려고 했던 이런 의도를 어쨌든 한국에서 좀 알리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좀 바깥에 좀 더 넓게 그런 연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가라는 차원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 혹은 시민사회로부터도 배제된 어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연대라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네. 답변 주시면요.
小田先生にもう一つ質問をしたいんですが、今回この映画がこの夏に公開されるということで、日本ではその喧嘩ですね、その韓国を嫌うっていうことだとか、あるいは韓国ではその国家だとか、その国家が民族主義を積極的に押し出すとか、そういうことがなされている中、映画が公開されるわけですけど、小田先生が考えるに、今韓国と日本の市民連帯っていうのは必要な時期だと思うんですけど、日本でそういう意味のある動きっていうのがどういうものがあるのかっていうのを教え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二国間関係は今本当に大変、困難な時代を迎えていると思います。残念ながら私たちの日本社会の中ではもう、この四半世紀ぐらい、25年から30年にかけて非常に狭い民族主義右派の台頭が政治勢力だけではなくて、その社会的な雰囲気として強まっている。ですから今言ったように韓国との関係についても非常に歪んだ間違った考え方が残念ながら社会一般に浸透している、一定程度浸透しているという状況の中で私たちは現在迎えています。ですからこのような映画がそのような時期に公開され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さまざまな困難があると思いますが、一方ではやはりこのようなその政治社会の動きとは逆な方向で考えて、なんとか東アジア、韓国や中国や台湾の人たちとの間に国家を通してではなくて民衆同士の友好関係を築こうというそのような運動というのはもちろん絶えてはいない。その上でこのような活動を続けている人たちはさまざまな形で存在しているので、そのようなグループの中に、そういうような個人の中にこの映画が持つ力が少しでも生かされるような形での上映運動が展開されれば良い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ます。で、そのような力というのは必ずしも広がりを今持っているとは言えない。社会的な力関係の中では先ほど言った右翼ナショナリズムの力が非常に強まっている。政権もそれを反映した形で安倍政権が8年間も続いているわけなので困難なこと承知です。しかしそれをなんとか食い止める、押しとどめる、そのような形で、今まで途絶えることなく続いてきた民主運動の力が、連帯を期す民主運動の力がですね、この映画の情景の中でお互いに鍛えられるようなそういう関係が作り出されないかということを願って諦めることなく続け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지금 그 양국 간의 관계라는 것은 매우 그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그 매우 그 유감스럽게도 일본 사회에서는 이 그 25년 동안, 30년 동안 그 정도의 그 요새 그 30년 정도는 매우 좁은 의미에서의, 매우 협소한 의미에서의 민족주의 우파의 그 세력이라는 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천지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민족주의 유파가 그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오고 있고요. 상당히 그 왜곡된 생각 반식이, 일본 사고 반식이 일본 사회에 침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지금 현재라는 것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 시기에 그 공개된다는 것은, 개봉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공개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치나 사회와는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움직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이나 그런
그런 그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민중과 민중의 우호 관계를 그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뿔뿔이 그러니까 매우 작은 그런 운동들이 계속 끊임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한 개인들의 힘이 되도록 이 영화가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러한 개인들의 힘이라는 게 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힘과 일본에서의 특히 우파 내셔널리즘, 우파 민족주의라는 그 사회적인 힘이라는 것과 대비시킬 때 매우 약간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적인 그 힘이라는 거는 그 우파 나셔널리즘의 그 사회적인 힘이라는 것은 아베 정권이 8년 전도 계속되어 있는 것처럼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사회적인 힘을 막기 위해 계속 끊임이 없이 이어온 그런 민중의 힘을 살리려고 하는 운동의 힘이 서로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증가하도록 그게 좀 늘어나도록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영화를 사용하는 것을 계속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시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경 기자라고 하고요. 프리랜서이고 국제분쟁 인권 중심으로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우선 세 분께 감독님, 그리고 시마다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세 분께 각각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저한테는 이 영화가 좀 그 후속편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지금 늑대부대 2명이 국제 수명상 그러니까 수배 상태잖아요. 예, 지명 수배 상태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화 이후에 완성한 이후에 그 두 분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뭐 업데이트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혹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뭐가 나왔을 때 이어서 뭔가 후속으로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게 좀 호기심이 가고요. 그리고 시마다 선생님께는 이 영화에 관여한 이제 개인분들 혹은 이제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상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지 그 연장선에서 일본 공산당이 이제 그 전후 일본 사회의 반전운동이나 그런 이제 뭐랄까 가해자의 자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이나 그런 연류 활동을 해온 걸 알고 있는데 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에서는 일본 공산당이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런 것은 없는지 제가 물론 이제 우리는 배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 광고도 봤습니다만 혹시 이제 공산당과의 연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의 사상 어떻게 봐야 될지 아나키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연구자로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오타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제게 이 영화는 가해자의 자각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을 좀 동하게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가해자의 자각성을 지금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일본이 개입하는 그런 거를 좀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아시겠지만 미얀마의 그 로힝야 소수민족들이 이 미얀마 군부에 의해서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로힝야 디아스포라 그룹이나 미얀마 활동가들이 그 군부와 연계된 일본 기업, 그 기린 맥주가 이제 그중 하나인데요. 보이콧 운동 그리고 그 기린 맥주가 그 일본 미얀마 군부,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그 가해자와 이렇게 손을 잡고 이익을 얻는 그 그룹에 대해서 보이콧과 그 가해자성을 알리는 그런 보이콧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이 아직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이 일본 기업이 현재 진행형인 이런 이제 제노사이드의 가해자로 가담한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게 일본 사회에 알려진다면 우리 70년대 혹은 이 과거에 이런 이제 일본 사회 내에서 스스로 자각하고 가해자성을 반성하려고 했던 이런 움직임이 지금 혹시 지금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감독님부터. 네.
저희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작업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아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참 한마디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만 길어 올릴 수 있는 말들이 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사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영화 속에서 보셨겠지만 이들이 제안한 전선은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적을 당연히 넘을 것이고 민족을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사자들이 단 한 명도 살아있지 않게 된 어느 날 이 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위안부 운동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이에요. 당사자들만의 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십 년간 당사자들을 지원했던 그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 나오는 다이도지 마사시의 법적 여동생인 다이도지 치하루상을 비롯해서 혈연을 넘어서는 관계를 맺기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메리카 원주민이었던 인디안이었던 분이 다이도지 마사시와 결연 관계를 맺는다던가 형제 관계를 맺는다던가 오키나와의 여성이 또 마사시 상하고 그런 가족 관계를 맺는다던가 그래서 우리의 그 지금의 가족제도라고 하는 것, 가족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 민족이나 국가를 떠나서 제일 작은 단위잖아요. 그런 것까지 제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했던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수십 년간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소식지를 만들고 계세요. 감옥 안에 있던 마사시와 감옥 밖에 있던 지지자들을 잇는 그런 소식지도 있었고 지금도 지원연 뉴스라고 하는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자기들만의 현장에서 자기들만의 말을 구축하고 그걸 사상으로 길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반일 무장전선은 68년도 정봉투의 그런 운동 중에서 가장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의도 없고 대표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조직화하는 과정 아니면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전선, 그리고 그 전선은 각자의 생활의 현장에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길어 올려주는 각각의 말들과 사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太田さんに質問なんですけど、映画を見る中で加害者としての自覚っていうものがとても重要なキーワードだと思われました。でその中加害者としての自覚です。はい。でそれでそのことを今日の状況と対比させて考えてみると、例えばそのミャンマーのそのロヒンギャの少数民族の方々が少数民族がジェノサイドされているっていう状況があり、そしてそのミャンマーの軍部と日本の企業がつながっている、例えばキリンビールとかその日本の企業が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状況があります。そういうことを70年代の話ではなく現在の話としてその日本の企業の問題っていうものを日本に知らせていく、その加害者として現在の日本の人々に現在の日本企業の問題を知らせ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自覚させ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動きがあるのかどうかっていうものをお聞きしたい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もちろん1970年代東アジア反日武装戦線の人々が活動していた時代からもう半世紀ぐらい経っているわけですから、その間非常に力を得たのは多国籍企業、そういう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企業活動ということでの関心、そうした多国籍企業の一環を日本の大企業が担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は非常に大きな関心としては続いているとは思います。ただ問題はそれと同時に戦前から戦後にかけての大企業の企業活動それ自体の生産もまだついては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東アジアの反日武装戦線の問題提起としてあって、それは
僕たち自身がまだ未解決の問題として続いてい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今現在の革新というのはそうした過去の大企業の企業活動を生産できてこなかったそうした現在に連なる過去とそれから新しい時代の中での多国籍企業の一環を担って企業活動を行っているそうした現在の問題とその2つがこう接点となったところで私たちの問題意識が現在あ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すから今のこのような全く時代状況が資本の動きとしても、新しい時代を迎えている中での企業活動をどのような視点で捉えるかということが大きな問題になっているそういう状況だと思いますね。예, 1970년대에 동아시아 반일무제한전선이 활동했던 그런 시기와 지금은 50년 정도 시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국적 기업이죠. 트랜스나셔널한 그런 기업들이 그런 여러 나라에서 일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업이라는 것은 다국적 기업 중에 일부분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기업들이 전전에 그러니까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활동했던 것과 그 이후에 활동했던 것이 모든 활동이 제대로 기업 활동이 제대로 전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전선의 문제 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 기업들이 했던 문제들이 미해결이 이제 전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그 문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과거 전사이라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과 지금의 새롭게 일본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일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게 완전히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그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 제기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많이 달라졌고 자본의 움직임이라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어떤 전망을 가지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주셨는지요. 저 되게 오랜만에 기자간담회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간담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 상께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라면 제가 이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천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역사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과정에서 오류라든지 한 사회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던 어떤 것들이 사실은 되돌아보면 오류의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한테 그런 시간들을 주었던 것처럼 관객분들에게도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어떤 오류들 혹은 그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래 감독님과 함께 공개적으로 상영되기 전에 개봉 전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공동체 상영을 했고 여러 번의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 장소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편집 작업에서 미르 감독과 함께 홋카이도의 니부탄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게 되었어요. 홋카이도는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침략을 당한 곳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방문했던 니부탄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마사시상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아이누식의 의례를 행하고 있고 여성 샤먼이 있는 굉장히 작고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네, 그 마을에서 그 여성 샤먼의 작은 집, 작은 거실에서 상영회를 했어요. 관객은 그 여성 샤먼과 레라라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은 그녀의 아이들, 장성한 아이들과 그리고 그 장성한 아이들의 아이들과 그리고 집안을 넘나드는 동물들과 친딸이 아니지만 2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아온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과 그리고 저와 같은 서울이나 도쿄에서 온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반천황제 운동 장면이 나오잖아요. 데모하면서 걸어가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영화를 함께 보던 꼬맹이가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습니다. 뭔지 모르고 외쳤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저는 늑대부대원들 4명 중에 3명이 홋카이도 출신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유소년기에 만났던, 어린 시절에 만났던 이웃들이었던 조선인과 아이누 민족이 그들에게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아주 토대를 이루는 존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동아시아가 2020년 레라라고 하는 아직도 아이누식의 의례를 하고 있는 그녀의 집 거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폭력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이 에피소드까지만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太田さんに最後の質問なんですけど、今もう時間の問題で最後に観客への一言をお願いしているんですけど、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うですね、先ほどから言っているように日本と東アジアの日本が植民地支配をしたり侵略戦争を行ったりした東アジアの地域の人々との関係は今残念ながら非常に悪い状態で、それは日本の責任が大きいんですが悪い状態でいるので、私たちとしてはこれをなんとか良い方向に持っていくためにですね、この映画もそうですが、私たちの日常的な考える方向性とか、あるいは活動というものがその国家間同士っていうより民主同士の率直な討論を通して、もっといい形で広がっていくように努めたいと思います。昔とは違って今こういう形での討論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形も可能な時代になったわけですし、東アジア反日武装戦線の人たちはほとんど東アジアの彼らが心とせる東アジアの人と直接的な討論もできないような状態でような行動まで行くことができたわけですから、私たちはもっとその方法を保障されているわけで、それをもっと生かす形でなんとか続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지금 일본이 그 동아시아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를 했고 전쟁을 벌이고 그런 그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거는 지금은 매우 나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일본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상황을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도 그러한 일환이고, 그리고 우리의 저의 그 사고 방식이라는 것도 일상생활이라는 것도 국가와 국가가 아니라 민주와 민중과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통해서 이러한 토론,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는 불가능했죠. 그리고 동아시아 반일 문양청선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사실 이러한 직접적으로 토론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환경이라는 거는 아예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그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행동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그 직접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모든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